안녕하세요. 20대, 30대들이 빚, 그러니까 부채를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빚과 부채, 이 부채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3억 대출의 원리금을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첫 달에 연체를 하면 150만 원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14,000원 냅니다.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3억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자 폭탄받고 가산금리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계속 연체하게 되면 2달 지나면 경매 조치를 당하게 되죠. 지금 현재 한국의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입니다. 부채 가구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빚지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이들이 부동산, 주식 투기 때문에 빌린 빚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몇 년간 장사가 안 되면 빚 몇 억을 쌓는 게 금방 있는 일인 거죠. 처음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만 연체되고 빚이 늘어나면 차츰차츰 2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대출이 안 되면 카드론 쓰고 사채까지 금방 넘어가는 거죠. 원리금 300만 원에 이자가 200만 원이 되는 날이 금세 닥치는 거죠. 생계 유지하겠다고 시작했던 자영업 편의점이 그에게 빚을 지게 만든 거죠. 이런 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신용 1,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금 뭐 신용 점수로 바뀌었지만 금리가 3, 4%이지만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축은행에 8%에서 10% 금리 내야 되는 거고, 10등급은 대부업체만 대출이 되는 거죠. 그것도 소액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이미 이게 신용점수화 돼서 1000점이 돼서 1000점제가 돼서 더 세분화되고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더 촘촘하게 나눠져 있죠. 조금만 비긋해도 중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빚을 해결하려고 가구 팔고 TV 팔고 다 팔아도 감당이 안 되죠. 빚을 빚으로 막다 보면 벼랑 앞에 서는 건 금방인 거죠. 평생 걸려도 빚을 못 갚는 이들이 많죠. 다중 채무자들은 빚을 쉽게 못 갚습니다. 대출 이자만 악착같이 내고 있는 거죠.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인생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배고플 때 밥 한 끼 굶는 것도 그냥 당연시사가 돼버리는 거죠. 빚을 진 상태라면 빚을 진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갚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절대로 쉽지 않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돈 벌어서 빚 갚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8천만 원, 뭐 1억이라고 하는데 8천만 원에서 1억이라고 하는데 40%의 전체 가구의 40%는 빚이 없고 원래 20%는 원래 빚이 있고 못 살았었고 한 40%는 빚이 있다는 거죠. 대략 한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 가구당 평균 빚이 1억이라고 하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빚이 있고 절반이 없기 때문에 빚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한 2억 이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 2억을 금방 갚을 수 있을까요? 60살, 70살까지 일해야 되는 거죠. 4인 가구다라고 치면 2억, 3인 가구라고 치면 1억 5천. 나는 집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이 사기라 그래도 팔면 해결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팔아가지고 처분했을 때 얘기인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지고 있으면서 집값이 얼마니 뭐니 계산해 본들, 그런 명목 가격인 거지 실질적인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덜컥 결정해서 도장 찍으면은 그게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융노예 되는 거 금방이고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망하는 것도 빨리 망하면 괜찮은데 서서히 망하면 그 다음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영끌한 30대들의 빚이 1억이 넘는데 평균 빚이요. 똑같이 30대들도 빚 있는 사람 절반, 빚 없는 사람이 절반이기 때문에 빚진자들의 평균 빚은 2억이 넘는다고 하죠. 이들은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죠. 원금 이자 상환하려면 본업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알바
두세 개는 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야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며 사는 거죠. 저임금으로 허덕이며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사기당한 거죠. 죽을 때까지 일해서 그 사기당한 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빚을 3, 4억 지면 그 3, 4억이 그냥 대충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겨우 3, 4억이 아닌 거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보통 사람의 집에는 돈은 없고 소비는 힘들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세끼 먹던 사람 두 끼 먹고 두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또 갈수록 돈 빌릴 데도 없죠.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모험을 추구하지 않고 재테크를 외면하고 저축하고 최대한 삶을 다운사이징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죠. 이웃 나라 일본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영끌한 20, 30대들을 지금의 기득권들이 망하게 놔둘까요? 아니죠. 평생 땀 흘리며 일하게 만들 거죠. 회사도 못 그만두게 하고 평생 빚 갚게 만드는 거죠. 은행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그냥 일하는 노예로 삼은 거죠. 그게 진실인 거죠. 자기 손으로 도장 찍게 만들고 자기 손으로 빚지게 만들었죠.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빚진 사람들한테만 끔찍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지금 서서히 분양 열기가 꺼지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끄기 시작하고 있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못 빠져나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분양받기 시작하면 도장 찍는 순간 중간에 포기 못하죠. 손해배상 청구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 나 때만 안 터지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정부에서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도 각계 업계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있죠. 빚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혈안이죠. 지금 금융권들의 은행들의 연봉이 평균 뭐 1억 몇천이래요. 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명퇴해도 위로금을 5억, 7억, 10억 받는 세상이죠. 얼마나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영끌에서 비투에서 빚을 지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죠. 영끌하고 비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가 빚져놓고 빚을 남한테 떠넘기려고 생각했던 이들이 되게 많죠. 지금 주택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3억, 5억, 7억 대출 받은 이들은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생각하고 대출 낸 게 아니죠. 대출을 레버리지로 이용했고 좀 지난 다음에 집값 오르면 시세 차익을 보고 팔 목적으로 빚을 낸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힘들 거라는 거죠. 한두 명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통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시세 차익 보겠다고 뛰어들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분양시장에 분양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프리미엄 받고 팔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실수요자들은 극히 적고 그 누가 피해 봅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거 다 거품인 거죠. 껍데기인 거죠. 앞으로는 남을 속이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죠. 왜? 빚쟁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난리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거죠. 몇만 원짜리 옷 사는데도 만져보고 사이즈 맞는지 확인하고 엄청 고민하는데 집을 살 때 모델하우스만 보고 그냥 몇 번 둘러보고 덜컥 사는 이들이 되게 많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서 안 사면 서둘러 사지 않으면 나만 벼락거지 되고 뒤처질까봐 두려움에 쫓겨가서 덜컥 사면 그 두려움이 평생의 후회를 안겨다 주는 거죠. 황금성이 없는 부동산을 빚까지 져서 사는 이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에 취해가지고 취해서 좋아하지만 금세 드러난다라는 거죠. 시중금리가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죠. 내년에 10%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조금만 지나면 무리하게 빚진 그들은 외식 불가, 여행 불가, 애들 학원 보내주는 것도 불가. 오직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무한지옥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무서운 일인 거죠. 열심히 정신 차리고 빚 갚아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빚쟁이의 신세는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빚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